제가 9월 4일서부터 6일까지 그 울산 현대 GPC에서 강의를 했죠. 1, 2차 사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품질검사 실무가 제 강의 중에 가장 어려운 강의입니다. 이게 통계서부터, 통계도 대충 하시면 안 돼요. 이 식스 시그마까지도 완전히 알고 있어야지만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 식스 시그마하고 과거에 표준 표차가 틀린지에 대한 설명서부터 다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 업무도 알아야 되고요. 코딩까지, 파워쿼리, 파워피벗까지 할 수 있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교육이 이것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뭐 MSA까지 다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연결을 시키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운 강의 되죠. 2박 3일 동안 했는데 그 중에 CPK를 구하는 거를 코딩을 해드렸어요. 근데 제가 그때 코딩을 해드린 것은 고정 상수에 대한 것이었고요. 이번에는 상수는 당연히 만들지만 뭐를 만들 거냐면 이제 주 단위로 변하게끔 한다든가 이제 퍼엠별로 얘를 층별할 수 있게끔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건 제가 교육 중에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거를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 구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한행을 하나하나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는 제 블로그에다가 올려놓을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다가 URL을 걸어 놓을 테니까요. 가져가시면 될 것 같아요. 날짜 있고요. 근데 날짜가 이렇게 3일이 여기 3개가 하나로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 구분은 한행을 하나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얘를 P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프라이머리 키. 연결되는 겁니다. 날짜는 안 되죠. 시간도 안 되죠. 여기 보시면 여기도 있지만 여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행을 하나하나 구별할 수가 없고요. 담당자도 다 그렇고. 그래서 가짜 수인, 가짜 피키인 구분이라는 걸 만들어서 앞에다 넣습니다. 그리고 로트 사이즈가 있습니다. 로트 사이즈가 있는데 그때 경도를 5번 검사한 거예요. 네, 5번 검사했습니다. 그 MSA에 가면은 X바 알갈리도법을 이용합니다. 기계회사에서는 분석하기 편하잖아요. 근데 화학회사는 분산분석법을 이용해요. 이거 해본 사람 별로 없을 겁니다. 분산분석법은. 제가 일본 회사 쪽 다닐 때 분산분석법을 이용해서 화학이니까요. 그러니까 한 번 찍는데 못해도 30분 걸려요. 결과 내는데. 아니 그걸 30번 한다 그러면은 그거를 30분짜리 30번 한번 해보세요. 이게 뭔 일인지. 그러니까 화학회사는 그렇게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하니까 그 분산분석법을 이용하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해서 데이터를 쌌습니다. 이걸 가지고 CPK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면 앞에 보시면 규격이 있습니다. 경도 규격이죠. 9서부터 10일까지. 톨러런스는 2가 되겠죠. 2개를 빼니까. 관리계수표 여기 있고요. 관리계수표는 당연히 주어져야 돼요. 관리도에서는. 그래서 제가 설명드렸죠. 이 D2가 나오게 된 이유를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다른 거는 다 뭐라 그랬죠? 이게 엮어서 나온 거고 얘가 핵심적인 사고방식이다라는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C4하고 이 두 가지가 핵심적인 사고방식입니다. 얘는 표준 편차를 사용할 때, 여기는 R을 사용할 때. 그래서 요거를 제가 이해를 하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왜 그 관리도에서는 D2분의 알바로 표준 편차를 추정할 수가 있는지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자, 그리고 그건 제가 충분히 교육 중에 설명을 드렸으니까 여기 아무 데나 한 셀만 클릭하시고 삽입에 가면 표. 먼저 덩어리를 만드셔야 돼요. 객체로서 존재하게끔 내가 불러와야 되니까. 자, 얘도 이름을 지워서요. 표 1이 아니라 공정으로 할게요. 이렇게. 자, 이름을 꼭 바꾸시는 게 좋습니다.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다가 머리글 쓰는 거 아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코딩 능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다 구조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도 잘못된 거예요. 사실은요. 역정교화 시킨 거예요. 분리해가지고 왜 이게 바뀌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우리 교육 과정에 있죠. 이렇게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근데 이건 붙였다라고 생각하시고. 자, 여기에 파일에 가서 얘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겠습니다. 찾아보기 가셔서 여기 바탕화면에 X바 알갈리도 저장 하나 하시고 되죠. 그리고 이제 파일을 새로 핍니다. 아니 여기다가 바로 할게요. 여기다가 분석이라고 해서 분석 여기다가 바로 파워쿼리로 땡겨오는 걸 할게요.
자, 여기 데이터에 갑니다. 예, 데이터에 가면 16 버전은 새 쿼리가 파워 쿼리예요. 이제 앞으로 그것뿐이 안 씁니다. 예, 근데 저는 크라우드 버전이다 보니까 이쪽에 있어요. 예, 그리고 통합 문서에서 xbar 됐죠? 예, 가져오기. 자, 공정이라는 테이블. 예, 그리고 데이터 변환. 여기서 xbar을 만들어서 갈 거예요. 세열 계산으로요. 열 추가 있잖아요. 이게 사용자 지정열, 뭐 예제열 이렇게 많이 나오거든요. 조건열도 나오고 인덱스열도 나오고 여기가 어디에 해당되냐면 파워 피벗의 세열 계산하고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이쪽에서 하던 저쪽에서 하던 아무 쪽에서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바로 할게요. 사용자 지정열 클릭. 그래서 여기다 세열 이름은 평균 경도를 만들 거예요. 이렇게. 네, 그리고 열 이름은, 그러니까 계산 방법은, 예, 가로 여시고, 예, 가장 심플하게 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예, x1 머리글 플러스 x2 x5. 자, 그리고 가로 닫고 5로 나누시면 돼요. 그러면 가장 심플해요. 됐죠? 예. 근데 제가 이거는 제 강의 중에 몇 번 했기 때문에 이렇게는 안 하고 이걸 하드 코딩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무식하게 하는 거죠. 예, 이때는 이제 함수를 써가지고 조금 이제 확장성 있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확장성 있게. 그래서 이렇게 안 쓰고요. 리스트 함수를 쓸 거예요. 리스트. 그래서 앞에다가 리스트라고 쓰시면 리스트 하면은 굉장히 많이 나와요. 리스트 함수들이. 뭐 여기 보시면 에버리지도 있고요. 있죠? 그다음에 카운트도 있고요. 컴바인도 있고요. 뭐 이런 많은 것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쓰시려면 앞에 리스트, 즉 묶음 단위를 하나의 리스트라 그래요. 행이 될 수도 있고요. 열이 될 수도 있어요. 보통 리스트라 그러면 열 단위로 우리 파워 오토메이트 데스크탑에 가면 열 단위를 리스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옆으로 먹었을 때도 리스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리스트로 처리하는 거예요. 에버리지로. 리스트로 처리한 다음에 그걸 에버리지로 내겠다는 거예요. 썸 치면 썸으로 내겠다는 거죠. 카운트로 하면 카운트로 내겠다는 거죠. 확장이 굉장히 좋은 거죠. 이 리스트 함수 여기 쓸 수 있는 걸 mscript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좀 배워두실 필요가 있어요. 리스트. 자, 이거 오류가 많이 나니까요. 예. 다시. 자, 리스트. 그리고 더블 클릭하겠습니다. 자, 밑으로 내려가면 리스트 에버리지. 자, 됐죠? 리스트 에버리지를 한 거예요. 그리고 가로 열고, 네, 그리고 이제 리스트로 처리해야 될 묶음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때 중괄호를 엽니다. 이렇게 리스트로 처리하는 거는 중괄호, 뭐 대괄호라고도 하고요. 예,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리스트로 처리해야 될 걸 하나씩 넣으시면 돼요. 그래서 x1, 컴마입니다. 더하시면 안 되고, x2, x3, x4, x5. 예, 그리고 중괄호 닫고 일반괄호 닫으시면 얘가 리스트로 처리가 된 거예요. 여기 얘가. 그리고 한 행이 리스트로 처리가 됐고 그거를 리스트 처리된 걸 에버리지로 처리해서 평균 경도라는 열을 만들겠다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거는 좀 많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것들도요. 예, 그리고 그냥 확인 누르시면 이쪽에 평균 경도 해가지고 하나 생기죠. 됐죠? 예, 근데 여기서 만들 때, 열 만들 때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여기 보시면 ABC 1, 2, 3으로 돼 있어요. 그 얘기 뭐냐? 이 열이 숫자열인지 문자열인지 가리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꼭 여기 숫자로 꼭 기록을 해 주셔야 돼요. 이거 만약에 이 상태로 가져가면은 피벗 테이블의 행에다가 이 평균 경도 넣잖아요. 그럼 개수로 빠져요. 굉장히 주의하셔야 돼요. 예, 여기 더블 클릭해서 10진수로. 그러니까 얘는 이제 소수로 이 열이 정의가 된 거예요. 근데 엑셀에는 이런 개념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엑셀이 글자 쓸 때 숫자인지 문자인지도 모르고 막 써버리는 겁니다. 크라우드 데이터라든가 SQL 데이터 다루는 사람들은 무조건 테이블 만들 때 숫자인지 문자인지 알고 들어가요. 그 테이블이 어떻게 정의되어 있는지 알고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요 5개 중에 가장 큰 거와 가장 작은 걸 빼서 레인지를 만들 거예요. 그래야지만 X바 R 관리도가 되겠죠.
그렇죠. 얘가 타점이 되는 거니까. 얘는 관계 없어요. 걸립니다. 여기에 X바 이제 R을 써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가장 큰 거에서 가장 작은 걸 빼는 거예요. 열 추가해 가서 사용자 지정열. 예, 그리고 여기다가 X는 대표 미지수고요. R도 미지수는 미지수지만 대표 미지수라고 얘기는 하지는 않죠. 그래서 그냥 R이라고 쓰세요. 레인지입니다. 길이를 나타내요. X바는 평균 경도는 점을 나타내요. 자, 얘 레인지. 이게 군내 산포를 보는 거예요. 자, 그렇죠? 예, 그러면 가장 큰 거에서 가장 작은 걸 빼는 거니까 얘도 리스트로 묶어가면 되겠네요. 그렇죠? 리스트. 리스트 하시고 점. 그 다음에 맥스 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맥스. 여기 있네요. 맥스. 자, 이렇게. 리스트 맥스. 근데 여기 앞에 리스트가 하나 더 들어가니까 요거는 꼭 여러분들이 빼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 앞에 리스트는 빼고요. 네, 이걸 많이 우리 한국에서는 많이 쓰지 않다 보니까 이런 오류가 있어요. 수정을 안 하는 거죠. 누가 클레임을 해야지 수정할 거 아닙니까? 여기 가로 열고 됐죠? 그 다음에 중괄호 여시고 자, x1 네, 콤마 네, 묶을 때는 다 콤마 찍어주셔야 돼. x2 콤마 x3 네, 콤마 x4 네, 그럼 되게 쉽죠? x5 그 다음에 중괄호 닫고 일반괄호 닫으면 얘가 5개 리스트로 묶은 것 중에 가장 큰 것을 골라내는 거예요. 그러면 레인지는 뭐죠? 가장 큰 거에서 가장 작은 걸 빼는 거잖아요. 그러면 수평전개네요. 다음에는 이걸 복사를 합니다. 컨트롤 C 네, 그리고 뒤에다가 마이너스 하시고 컨트롤 V 네, 그리고 맥스를 뭐로 바꿔주면 돼요? min min 그렇죠? min 네, min 이렇게 네, 그리고 뒤에 오셔가지고 자 크게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가장 큰 거에서 요 리스트로 묶인 것 중에 가장 큰 거에서 리스트로 묶인 것 중에 가장 작은 것을 찾아서 두 개를 빼서 R이라는 열을 만들어라 라는 거예요. 각 행마다. 그렇죠. 이거를 정확하게 지금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설명을 했다는 얘기는 이해를 하고 있다는 거죠. 제가 이해를 못하는 건 못 가르쳐요. 머리가 나빠서. 이해를 못하는데 가르치는 사람은 천재입니다. 천재. 그렇죠. 알아듣는 사람이 알아들어요. 근데 자기는 모르는데 알아들어. 이거 천재입니다. 그 사람은. 예. 자, 그럼 여기 다 됐으면 확인 누릅니다. 확인 누르시면 여기 R이 이제 나왔죠. 얘는 길이에요. 길이. 그래서 관리도를 그릴 때는 원래 R 관리도부터 먼저 그린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이상점 다 빼고 해석용 관리도를 만들어서 이상점을 다 뺀 다음에 또 계속 해보다가 이제 안정적이다, 포엠이 일정하다라는 판단이 들게 되면 관리용 관리도를 그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X, A, B, C 1, 2, 3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런 거 꼭 바꾸셔야 돼. 여기서 여기는 십진수 이렇게 바꿔주셔야 돼요. 네, 그러면 두 개가 다 처리가 된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파일에 가셔서 네, 닫기 및 다음으로도 클릭 됐죠? 여기서 테이블로 가져오기가 나오면은 16 버전입니다. 2016 버전. 네, 그래서 그러니까 피벗 테이블로 바로 가져오면은 땡큐 한데 지금 16 버전 쓰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여기 연결하기만 있을 거예요. 그리고 모델의 추가까지 이렇게 공식이에요. 공식. 예, 내는 바로 피벗 테이블 가져옵니다. 네, 이렇게 모델을 추가해서 가져오거든요. 공식입니다. 외우세요. 그리고 확인 누르시면 이제 얘가 바탕화면에 있는 내 자신에 있는 이 DB 요거를 이렇게 가져온 거예요. 외부 데이터 블로그에다가 공유를 시켜드리면 여러분들이 가져가셔가지고 데이터 새로 고치면 얘가 연동이 돼야 되는데 다 연동이 안 되실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요 데이터 원본을 얘가 어디에 있는지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 딜렉토리하고 여러분 딜렉토리가 틀리니까. 그렇죠?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 데이터에 가시면 여기 새 쿼리로 가십니다. 혹은 이쪽에 오시면 여기 데이터 원본 설정이라는 게 있어요. 새 쿼리로 16버전 새 쿼리로 가시면 데이터 원본 설정이 있습니다. 여기서 데이터 소스를 원본을 변경시켜 줘야 돼요. 자, 클릭해 보세요. 그러면 얘가 지금 현재 통합 문서 원본 데이터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원본 변경을 누르시고 이제 여러분 딜렉토리를 찾아서 찾은 다음에 거기를 클릭을 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예, 그리고 가져오기. 예, 그리고 확인 누르시면 이제 걔가 연동이 되는 거예요. 단, 파일 이름을 바꿔도 상관없어요. 이 파일 이름은 상관없어요. 이해가시죠? 예, 근데 그 안에 있는 테이블 이름으로 지정된 거 있죠? 뭐죠? 공정이라는 거, 그거 바꾸시면 안 돼요. 두 번째, 머리글 바꾸시면 안 돼요. 아셨죠? 예. 그래서 독립성을 유지하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 삽입에 가시면 피벗 테이블이라는 게 나와요. 이제 피벗 테이블로 가져올 거예요. 그러니까 16 버전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빙빙 돌아가는 거예요. 자, 피벗 테이블. 그래서 여기 클릭하시면 여기 데이터 모델에서라고 나올 겁니다. 예, 그거 쓰시면 되고요. 예, 저는 요 밑에 보면 여기 외부 데이터 모델에서가 있어요. 혹은 외부 데이터 원본에서 사용하던가 둘 중에 하나 하시면 돼요. 자, 요 둘 중에 하나 아무거나 넣으시면 됩니다. 저는 외부 데이터 원본 사용 한번 해볼까요? 그럼 연결 선택이라고 나오죠. 16 버전도 똑같은 게 있어요. 예, 그럼 여기 쿼리에서 공정이라는 얘를 가져왔기 때문에 뜨는 거예요. 그렇죠? 열기 하시고 그다음 모델에 아까 추가했으니까 얘는 당연히 추가가 되겠고 확인 누르면 이렇게 공정이라는 테이블이 떨어지죠. 자, 모드는 가면 여기 다 있고요. 이렇게 떨어지죠. 그렇죠? 이건 외부 데이터 불러오게 한 거예요. 자, 되셨죠? 여기 보시면 평균 경도하고 R 나오잖아요. 자, 이제 뭐라 할 거냐면 여기 관리도 그리는 건 하지 않겠습니다. 예, 관리도는 우리 교육 시간에 충분히 했기 때문에 관리도 그리는 건 하지 않고요. 예, 뭐냐면 CPK를 구하는 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CPK. 자, 그래서 먼저 구하셔야 될 게 뭐냐면 이 CP라는 건 뭐냐면 톨러런스 분의 자, 공정 능력이라는 것을 이제 계산하려다 보니까 표준 편차를 따라가 줘야 돼요. 예, 여기 보시는 맨 위에 보시는 게 얘가 오리지널 그 식스 시그마에 쓰고 있는 토탈 표준 편차입니다. 예, D2분의 알바가 여기가 관리도에서 쓰고 있는 표준 편차예요. 얘가 도수 분포표에 쓰고 있는 표준 편차예요. 이건 이제 없애줘야 됩니다. 없어져야 되고요. 그러니까 이 두 개가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관리도는 이걸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D2분의 알바. 그래서 추정을 해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CP는 여기 보시면 양쪽 규격이니까 우리는 양쪽 규격이죠. 요걸 따라가시면 돼요. 그렇죠? 6개의 시그마. 그러니까 여기가 6개의 시그마 범위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예요. 그렇죠? 예, 6개. 이게 스몰 s라고 써야 되는데, 그렇죠? 여기 스몰 s. 시그마 범위가 여기다라고 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거든요. 네, 이렇게 보세요. 그럼 여기가 99.73%의 확률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면적을 이렇게 따지면 99.73%의 확률 구간이에요. 아니 그러면 99.74% 확률을 바로 따지지 왜 이렇게 X축까지 따집니까? 예,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계산기가 없던 시절에 표현하려니까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X축 가지고 Y축을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제 계산기가 없던 시절에. 그러니까 요거를 기준으로 해서 톨러런스를 요 길이의 B를 우리는 CP라고 얘기해요. 공정능력 지수. 그렇죠? CP. 그러면 이거를 만들 때 기준이 뭐냐면 크면 클수록 좋은 걸 만들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규격이 위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거꾸로 한 것도 있어요. 지표가요. 그걸 DP라고 얘기해요. 네, 그래서 요거를 크게 하려다 보니까 크면 클수록 좋은 건 뭐냐면 99.73% 확률보다 스펙 구간이 더 크게 되면 커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CPK가 몇 가지 허용되는 거예요? 1.67까지 우리 피파 오디트에서는 허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크면 클수록 좋게끔 지수를 만들다 보니까 위쪽에 뭐가 가는 겁니까? 그렇죠. 규격 폭이 들어가는 겁니다. 거꾸로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 CP를 갖다가 그러면 요거 D2분의 알바 대신에 그 토탈 표준 편차를 쓸 수도 있지 않느냐. 예, 그게 PP예요. PP. 예, 공정 성능 지수예요. 근데 그거 엉터리예요. 왜 엉터리라고 얘기하냐면 그건 식스 시그마 애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관리도 하는 오리지널은 PP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20년대 관리도가 나온 다음에 80년대, 거의 60년 차이가 나잖아요. 80년대 중반에 식스 시그마가 나옴으로 인해서 식스 시그마가 계산기가 있으니까 토탈 표준 편차를 사용하다 보니까 관리도하고 맞지가 않는 거예요. 네,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뭐 플러스 마이너스 1.5 시그마 수준을 더하고 빼고 뭐 이따위로 한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뭐 사상한 뭐 만들어가지고 뭐 기술력이 좋다 이런 얘기를 또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없어졌잖아요. 식스 시그마 지금요. 그 좋은 게. 그러니까 근거가 통계적이어야 되는데 경험적이어서 그런 거예요. 연결이 안 됩니다. 당신 그렇게 어떻게 아냐 그런데 일본 회사를 다녔다 그랬잖아요. 2000년도 초에. 걔네들 아직도 식스시만 안 받아들이고 이거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거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걸 잘 보시고 여기 시그마 표준 편차를 뭐로 쓴다? 얘를 쓴다는 겁니다. 얘를. 자, 그래서 이제 요걸 제가 설명을 드렸으면 자, 여기 파워 피벗에 가시면 자, 파워 피벗이 없는 분은 파일에 가셔서 여기 옵션에 가시잖아요. 옵션에 하면 추가 기능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보면 컴 추가 기능에 가셔서요. 이동을 누르세요. 네, 그럼 여기에 보시면 이제 파워 피벗 엑셀 확인 누르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안 나오시는 분들은 회사에서 막아버린 거예요. 할 때 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회사 가셔가지고 거기 그 DRM 뭐 보안 전산부서 가셔가지고 이것 좀 넣어달라라고 얘기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 못 넣겠다라고 하면 안 되죠. 왜? 벌써 7, 8년 전서부터 이거 쓰시는 업체들이 있는데요. DRM 업체. 업체 이름도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제가 강의하다 보면은 메이저사들이 들어와요. 뭐 코롱도 들어오고 다 쓰고 있어요. 이거를요. 네, 근데 못 쓰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뭐 보안 때문에 안 된다.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 자꾸 쓰셔야 돼. 이제 내가 그 회사를 마르고 닳도록 다닐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회사를 마르고 닳도록 거기 다니실 거예요. 네, 그러면 그냥 회사대로 가시면 되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중도에 퇴사를 하게 됩니다. 그럼 퇴사해서 다른 회사 가면 이거 쓰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회사는 메이저사야. 그러다 보니까 다 전산화돼 있어. 그런데 중소기업에 가봤어. 하나도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다 해야 돼.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 그러니까 다 하셔야 돼요. 하셔가지고 엑서사이즈 계속 하시고요. 자, 여기다가 이제 여기 파워 피벗에 가면 측정값이라고 있습니다. 새 측정값. 위로 올라가 보세요. 여기 보시면 공정 마우스 우클릭하시면 측정값 여기도 나와요. 근데 이 두 개가 엔진이 틀립니다. 여기하고 여기가 엔진이 틀려요. 그런데 우리는 이쪽 거 쓰겠습니다. 새 측정값 클릭. 네, 그러면 여기 보시면 공정이라는 테이블에 맞죠? 네, 측정값은 뭐로 만들래? 라고 물어보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이거는 피벗 테이블에서 만드는 겁니다. 네, 이거 지우시고요. 네, 여기는 뭐라고 쓰냐면 국내 표준 편차. 자, 이렇게 만들 거예요. 네, 그러면 D2분의 R 바죠. 그럼 D2도 모르고 R 바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자, 클릭하고요. 여기 보시면 R에 평균 낸 거니까 R 바가 되겠죠. 네, 이렇게. 그다음에 여기 더블 클릭해서 평균으로 잡아주고 확인. 네, 그러면 0.68 나오죠. 네, 그리고 여기서 주의해야 되는 가정이 또 하나 있습니다. 네, 가정이 뭐냐면요. 지금 쓰고 있는 데이터는 관리 상태라는 가정을 해주셔야 돼요. 지금 우리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 있죠. 네, 관리 상태다. 지금 우리가 통계를 뽑으려는 이 DB는 관리 상태라는 걸 가정을 해주셔야 돼요. 됐죠? 과정이 안 돼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포엠이 일정하다는 가정을 해주시고, 예, 그리고 여기 관리 개수표에 보시면요, D2는 정해진다 그랬죠. 지금 샘플링을 몇 개 했어요? 5개 있잖아요, 경도를요. 예, 그럼 쭉 가시다 보면 D2는 정해져 있어요. 2.316으로. 됐죠? 예, 2.316 정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알바는 구했어요. 여기는 0.68입니다. 이거 변하면 안 돼요. 왜? 포엠이 일정한 가정하에서 했기 때문에 얘가 막 변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얘는 0.68로 정해져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머리글을 잡아서 여기 값에다가 넣잖아요. 그러면 측정값이 자동으로 생깁니다. 자, 파워 피벗에 가서 측정값, 새 측정값 이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국내 표준 편차. 네, 그리고
R 반은 0.68. 얘가 D2예요. 여기가 알파예요. 얘는 상수로 취급하는 거예요. 포엠이 일정하다는 가정하에서 했기 때문에. 나누기 D2는 n 이꼴 몇 개죠? 5개잖아요. 여기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5개잖아요. 5개 있기 때문에 그때 관리계수표를 보면은 D2는 2.326으로 딱 정해져 있죠. 됐죠? 근데 이게 사실은 밑으로 더 내려갑니다. 얘도 더 내려가는 거죠. 더 내려가는 거. 나중에 하다 보면 이게 조금 차이가 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그리고 확인 누르시면 얘가 국내 표준 편차예요. 얘가 0.29. 네, 얘가 국내 표준 편차예요. 그러면 우리 가정 중에 뭘 구했습니까? 얘를 구한 거예요, 지금. 네, 그럼 여기는 6개의 시그마에다가 빼서 나눠가지고 이렇게 구하시면 되죠. 됐죠? 네, 그러면 이제 또, 자, 다시 한번 파워 피벗에 가서 새 측정값, 이제 CP를 구할게요. 이 센티포이즈가 아닙니다. 하나는 크게, 하나 작게. 네, 센티포이즈가 아니에요. 제가 화학공학과 출신이다 보니까 처음에 이게 뭐지? 네, CP가 센티포이즈인 줄 알았어요. 자, 여기 클릭하시고요. 그 다음에 톨러런스 하겠어요. 그러니까 톨러런스는 주어지잖아요. 계산기가 없던 시절에. 그러니까 11에서 9를 빼면은 톨러런스가 나오겠죠. 이렇게. 제가 아까 규격에 정해져 있잖아요. 그 다음 나누는데 이 길이로 나누는 거예요. 어떤 거 대비 6개의 시그마 곱하기, 그렇죠. 디귿자가로 여시면 국내 표준 편차에서 여기서 지금 코딩한 것들이 나온 거예요. 지금 여기 좀 R 합계 있죠. 얘를 얘기하는 거, 평균을요. 합계는 자동으로 아까 나왔으니까 여기 나온 거고. 그러니까 머리끈을 잡아서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측정값이 자동으로 생겨요. 단 앞에 먼지가 표시이 돼요. 됐죠? 근데 우리는 국내 표준 편차를 더블 클릭하시고 가로 닫으면 얘가 의미하는 게 얘를 의미하는 거예요. 얘를. 여기 6개의 시그마의 표준 편차. 얘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CP예요. 지금 코딩한 거죠. 어디다 제가 쓴 게 아니잖아요. 맞죠? 어디다 써가지고 막 아날로그 방식으로 하는 세상이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확인 누르시면 이제 여기가 CP가 1.14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 99.73%보다도 확률이 크다라는 거예요. 크다. 경도는. 됐죠? 예. 그러면 1.14가 정확하게 어떻게 됩니까? 그거 잘 몰라요. 이것도 표 만들어서 해야 되겠죠. 잘 몰라요.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냥 대충 알아보는 거죠. 그렇죠? 1.13, 그 다음에 1.33, 1.67, 그 다음 2, 이렇게 해서 0.33 단위로 떼요. 그렇죠? 예, 시그마 수준 하면은. 그래서 요거 됐고, 그래서 얘가 1.33 이상일 때는 2등급, 1.67 이상이면 1등급. 됐죠? 예, 그 다음에 얘가 1에서부터 1.33 사이면 3등급. 4등급은 1에서부터 아까 0.33 뺀다 그랬죠. 0.67 사이일 때는 4등급. 그 밑에는 5등급. 그래서 5등급, 4등급은 무조건 조치하셔야 됩니다. 예, 공정 수도 시켜야 돼요. 자, 됐죠? 예, 그러면 요까지 CP를 끝냈고요. 이제 CPK를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CPK도 이 K는요, 치우침을 고려한 거예요. 치우침은. 그래서 제가 또 책을 봐야 되겠네요. 자, 여기 보시면 얘가 X바거든요. 그러면 미들 레인지가 여기 있어요. 그럼 분포가 1이 가든 1이 가든 둘 중에 하나 가겠죠. 그러니까 이쪽에 오던 이쪽에 오던. 그렇죠. 예, 그래서 가장 작은 것을 여기 두 번째 방법은 한쪽 규격으로 했을 때 가장 작은 것을 우리는 뭐라 한다? CP라고 그 CPK라고 얘기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첫 번째 방법을 이용할 겁니다. 가장 작은 것을. 네. 그래서 여기 K 값이 카타요리라 그래서 일본 말이에요. 이 치우침을 고려한 거예요. 그럼 치우쳐지면 요만큼 치우쳐져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쪽에 갈 수도 있으니까 절대값을 씌운 거고요. 그러다 보면 이게 한없이 커지는 거예요. 이 단위에 따라서. 네, 그래서 평균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M하고 여기 있죠? 여기 요 사이. 톨러런스하고 사이. 네, 여기 있죠? 스펙하고 요 한쪽 규격 대비해서 요 X바가 얼마나 치우쳐져 있는가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X바가 여기에 딱 왔다. 톨러런스 뭐죠? 100% 치우쳐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1이 나왔을, 치우쳐짐이 1이 나왔을 때 100% 치우쳐진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럼 그렇게 되면 조정 다시 하셔야 돼. 더 이상 하지 마시고요. 이건 다시 온도 압력 RPM 조정해서 이쪽으로 넣으셔야 돼. K 값이 크면 안 돼요. 이거보다 크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 잘못된 거예요. 마이너스 나오기도 합니다. 어떻게 계산하면. 그럼 치우침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K 값을 먼저 구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제가 코딩할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씩 잘라서 하죠. 어려울 때는 하나씩 잘라서 하세요, 여러분들. 네, 그래서 하나 잘라서 하는 것도 생각하는 기술입니다. 세칙정값하고 지우시고 K, 카다요리, 네, 치우침을 나타내는 거예요. 네, 이 K는 ABS, 자, 가로 여시고, 네, 이게 절대값을 취하라는 겁니다. 네, 됐죠? 네, 그리고 10입니다. 미들레인지가 10이고요. 빼기 10.23입니다. 23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면 조금 있다가 제가 23 어떻게 나왔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기 X바가 되는 거예요. 자, 확인 누르시면 이제 얘가 0.27만큼. 자, 여기 보시면 X 평균 경도를 넣어서 여기다 넣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를 제가 더블 클릭해서 평균으로 잡을게요. 자, 잡으니까 어때요? 10.23 나오죠? 얘하고 얘는 어떻게 됩니까? 과거의 데이터 포엠이 일정하다는 가정하에서 우리 회사의 표준값으로 런칭을 시킨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 10.23을 여기다 쓴 거예요. 자, 보시면 측정값에 측정값 관리로 가면 여기 K를 보시면요. 편집 가볼게요. 네, 그래서 여기다가 10.23을 쓴 거예요. 얘는 우리 회사의 표준이니까. 알바도 마찬가지예요. 표준이니까 변화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됐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다 끝냈고요. K 값은 끝냈습니다. 근데 이렇게 쓰시면 안 되고요. 왜 그러냐면 얘가 단위에 따라가서 이건 10단위지만 만 단위가 될 수도 있죠. 옹스트롱 같은 거 뭐 100만 단위도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게 틀려지기 때문에 여기다가 나누기 한쪽 그 스펙을 기준으로 해요. 스펙은 자 가로 여시고 자 스펙은 2입니다. 톨러런스는 2예요. 왜 11에서 9를 뺐으니까 2잖아요. 거기에 반쪽짜리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2로 나누게 되면 그래서 자 확인 누르시면 예, 똑같을 거예요. 여기 앞 밑에가 1이기 때문에 0.23이 나오는 거예요. 자 이제 CPK를 구해 보겠습니다. 자 닫기 하고 파일에 가서 새 측정값 네, 이제 마지막이죠. 이제 이게 CPK가 예, CPK 예, 그리고 여기 오셔가지고요. 예, 치우침을 고려한 거예요. 이제는 가로 열고 1 치우쳐져 있지 않을 때를 1이라 그러죠. 그렇죠? 예, 1이라 그래요. 근데 얘가 K 값이 1보다 크게 되면 어떻게 해서 마이너스가 나오기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확률로 보면 50%가 작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무조건 안 되는 거예요. K 값이 어느 일정 범위보다 커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커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다 마이너스하고 디귿자 가로 열시면 K 값 아까 구한 거 있죠? 예, 클릭합니다. 얘가 나오는 거예요. 가로 닫고 네, 그럼 여기다가 예, 또 디귿자 가로 열시면 CP가 있어요. 그러니까 CP 하시면 이제 CP까지 구한 거예요. 이건 CPK가 여기가 되는 겁니다. 자, 확인 누르시면 이제 CPK가 되죠. 네, 그리고 요거 다 빼겠습니다. 빼고. 네, 그러면 CP는 공정 능력은 좀 보면은 3등급 이상은 나오는 것 같은데 갑자기 4등급이 나와버린 거예요. 왜 그러죠? 예, 그렇죠. 중심이 지금 미들레인지하고 딱 일치가 정확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X바를 그래서 정확도를 보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막 면적을 그려놓고 거기다 화살을 막 써놓고 뭐 정확하다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차원으로 보셔야 돼요. 1차원에서 미들레인지하고 그 K가 떨어져 있느냐 안 떨어지느냐 X바가 떨어져 있느냐 안 떨어져 있느냐를 가지고 정확하다 안 하다를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얘는 어떻게 돼요? 온도 압력 X바를 붙이는 작업을 먼저 하셔야 돼요. 3포가 아니라 X바를 변동시키는 작업을 하셔야 돼요. 첫 번째. 자, 근데 이것까지는 제가 교육을 했어요. 여기까지. 근데 이제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여기에 보시면 담당자별로 CP, CPK가 변해야 되는데 안 변하죠. 얘가 주차별로 넣었을 때도 주차별로 변해야 되는데 안 변한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뭡니까? 지금 하고 있는 이 CP는 주차별, 담당자별을 다 한 번에 묶어버려서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고객사들이 요구하죠. 주차별 CP에 대한 변동을 가져와라.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CP를 변동 CP를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되죠? 자, 그럼 여기 클릭하시고 파워 피벗에 가서 새 측정가. 근데 이거는 저만이 하는 겁니다. 변동 CP라는 건 사실은 그 의미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자, 여기 클릭하시고요. 여기다가 D2분의 알바. 자, 그러면 여기다가 뭐를 쓰느냐면 군내 표준 편차를 쓰는데요. 얘는 변동 표준 편차예요. 변동. 그리고 D2분의 알바죠. 그렇죠? D2분의 알바니까 디귿자 가로 여시면 여기 아래 평균이 있어요. 얘를 쓰는 거예요. 얘를. 그러니까 얘는 이제 변동이잖아요. 그렇죠? 합계가 아니라 다시요. 평균을 써줘야 돼요. 자, 디귿자 가로 여시고 아래 평균. 이게 알바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얘는 이제 R에 따라서 변하는 거죠. 그리고 나눠줍니다. 자, 나눠주고, 여기다가 이제 D2 2.326. 자, 그럼 얘가 변동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확인 누르시면 이제 똑같을 거예요, 얘는요. 여기 보시면 변동하고 군내 표준 편차하고 변동을 한번 비교해 볼게요. 두 개 똑같죠? 근데 틀립니다. 왜 틀리냐면 여기다가 담당자를 집어넣으면요. 담당자별로 변동이 틀리죠. 그렇죠? 알바가 틀리기 때문에. 이 주차를 집어넣으면 변하는 거죠.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틀리다라는 걸 아시죠? 변동이 가장 큰 거는 환기함수래요. 그래서 변동. 그 다음에 이제 CP를 구하는 거예요. CP, 변동 CP를. 자, 파워 피벗에 가서, 여기 새 측정값. 그리고 여기다가 CP 하시고, 언더바 하시고, 변동. 변동 해주셔야 돼요. 자, 되셨죠? 그리고 변동하시고, 이제 여기다가 뭐를 쓰느냐면, 이제 아까, 두 개, 2죠. 11에다가 9를 빼니까 톨러런스가 이렇게 되고요. 나누기. 자, 나누기 6개 시그마는 같겠고, 그 다음에 디귿자 가로 여시고, 변동 표준 편차를 여기다 쓰시면 돼요. 그러면 얘가 CP가 되는 거예요. 확인. 그럼 1.14가 나오죠. 1.14 맞죠? 이거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그 차이가 있죠. 왜 있어요? 소수점짜리까지 다 했으니까 이렇게 조금 차이가 나는 겁니다. 얘하고 얘. 그러면 두 개가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하는데 또 틀린 거예요. 담당자별로 넣게 되면 변동 CP가 이렇게 다 틀려져요.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굉장히 문제가 있죠. 그렇죠? 그럼 여기는 2등급 정도 가려고 그러는데 여기는 3등급 사이 있고 여기는 지금 4등급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고쳐야 될 사람은 한기람 씨입니다. 한기람 씨가 군내 변동이 굉장히 심한 사람이에요. 한눈에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뭐냐면 K를 구할 거예요. K는 변동 K가 되겠죠. 그렇죠? 변동 K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 다시 한번 파워 여기 가서 새 측정값 K인데, 카다율이라고 얘기합니다. 변동이라고 합니다. 변동.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ABS 가로 여시고 10은 같아요. 미들 레인지는. 그 다음에 여기에 디귿자 가로 여시면 X에 대한 평균 경도에 대한 평균. 얘가 변하겠죠. 여기가 아까 10.23이었잖아요. 근데 그렇게 넣지 말고 요걸로 넣으시면 돼요. 그리고 가로 닫고. 그리고 확인 누르시면 얘가 변동 K가 돼요. 여기하고 변동 K 아까 0.23이었잖아요. 근데 0.2인데요. 이건 소수점까지 다 해서 그렇습니다. 0.23. 근데 사실은 또 틀려요. 이게 또 담당자를 집어넣으면 얘도 변동이 K 값이 어디가 많은지 알게 돼요. 자, 한번 볼까요? 자, K 값이 어디가 제일 커요? 이쪽이 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김민수 씨는 맞죠? 김민수 씨는 빨리 온도 압력 RPM을 조정을 하셔야 되는 문제가 벌어진 거예요. 이분은. 그렇죠. 근데 그 중심만 이동하시면 변동은 가장 작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양반이 운전을 되게 잘하는 양반이에요.
이런 걸 해석하실 줄 있어야 돼요. 자, 이제 CPK 마지막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릭하시고, 이제 CP하고 K. 자, CPK하고 언더바하고 변동. 자, 변동하시고. 자, 가로 여시고, 1 마이너스. 자, 디귿자 가로 여시면 K가 나오는데 변동 K를 넣으셔야 돼요. 네, 그리고 가로 닫고, 곱하기. 자, 디귿자 가로 여시고, CP가 나오는데 변동 CP를 넣으셔야 돼요. 네, 그리고 확인 누르시면 이제 변동 CP가 나왔습니다. 다 빼고 네, 두 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두 개는 똑같죠? 네, 이거 소수점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리고 여기 주차별로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럼 주차별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파워 피벗에 가서요. 여기 관리로 가시면 여기 세열 넣겠습니다. 이꼴찌고 위크 넘버 디귿자 가로 주시고 날짜 원래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예, 달력 만들어서 넣으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엔터 치시면 이제 여기에 주차가 되죠. 예, ISO 주차입니다. 예, 주시고 주차 이렇게 하시면 주차별로 끝냈고 파일에 가서 닫게 합니다. 예, 닫게 하면 세열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 보면 주차라는 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얘를 주차를 잡아서 행에다 넣으면 이제 변동 주차가 나오게 되겠죠. 그렇죠. 여기 보시면 14주차, 토탈 주차는 다 똑같아요. 얘하고 얘나 다 똑같은데, 자, 여기 보시면 14주차 쪽에서 낮아지고 있었다가 15주차에서는 조금 괜찮고 16주차도 괜찮았겠죠. 근데 그 밑으로 가서 괜찮은데 여기서 좀 문제가 조금 있었죠. CP가. 그런데 보시면 치우침을 고려했을 땐 14주차가 가장 엉망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15주차 조금 치우침이 좀 있긴 있었지만 그래도 뭐 이제 요거 이해 가셨죠? 요걸 그래프로 그리면 삽입에 가서 꺾은 선으로 이렇게 그려주시면 얘가 토탈 CP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주차마다의 CP가 이렇게 올라가는 걸 알 수가 있죠.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한테 오늘 약속했던 거 제가 코딩을 하는 걸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잘 강의를 안 하는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굉장히 특수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한테 또 이 강의를 하다 보면 니 뭐 안다고 자랑질 하냐 또 이런 얘기 들을까봐. 그러니까 요거까지 하고 여러분들 요거는 제가 유튜브 우리 블로그에다가 URL 걸어서 올려놓을 테니까 그 밑에 참고사항에 가시면 URL 있을 겁니다.